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학년도 의과대학 면접 유형 그리고 이제 파이널 면접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의과대학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모든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 걱정이 바로 수능일 것 같아요. 아마 남은 기간 동안 학생들이 더욱더 수능 공부에 집중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열심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고생하셨던,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고생하셨던 모든 것들에 대한 보답이 결과로 이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먼저 의과대학 면접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대학별 면접 유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학교들마다 면접의 유형을 부분 지으면 대략적으로 한 5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나누어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의대는 MMI 형식의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MMI 면접이라고 해도 어떤 학교들은 정말 말 그대로 MMI, 일반적인 MMI 대명사라고 하면 사실 울산대학교나 서울대 같은 경우가 MMI 면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면접 시간도 대부분 50분에서 1시간 정도, 면접방도 최소한 4개 방에서 5방 정도의 이런 5개나 4개의 방에서 5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가 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MMI 면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런 MMI 면접에서는 첫 번째는 제출서류 기반에 대한 확인 면접, 두 번째는 인성 면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적성 면접 또는 상황 면접 또는 모의 면접이라고 해서 4단계나 3단계 정도로 나눠서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들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MMI 형식의 면접이다, 다중 미니 면접이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방에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역량들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MMI 형식의 면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대학들마다 MMI의 시간이 좀 차이가 있어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도 MMI 면접이고, 성균관대학교, 경북대, 계명대, 조선대, 인제대, 울산대, 부산대, 한림대들이 대부분 다 MMI 형식의 면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 대학들이 어떤 대학들은 방을 4개의 방에서 진행하는 학교들도 있고, 어떤 방은 3개의 방 또는 2개의 방, 면접 시간도 30분 또는 어떤 경우는 40분, 50분 정도 시간을 두고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학교들은 어쨌든 다중 미니 면접을 진행한 학교들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MMI 형식의 면접의 대학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만약에 지원하는 대학교가 경북대학교다, 계명대학교다 라고 한다면 유사한 대학들의 유형들의 기출문제들을 참고하시게 되어지면 면접에 좀 더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시문 기반의 면접. 제시문 기반의 면접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하나의 지문에 한 4개나 5개 정도의 제시문이 주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2개나 3개가 주어지는 경우인데, 일반적으로 논술형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가 논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대학들 같은 경우는 면접의 유형이 비슷한 학교들은 같이 섞어서 수업을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연세대나 고려대 같은 경우는 다른 대학교와 섞어서 수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 점들이 특징이고,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는 면접의 유형이 다른 대학교는 많이 차별화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논술형 면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통질문 20에서 30분 정도 공통질문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가 영남대, 건양대, 가천대, 전북대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공통질문의 가장 큰 장점은 그거죠. 동일한 질문을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질문했었을 때 학생들끼리의 비교평가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고, 특히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전형에서는 대부분 다 공통 제시문 또는 공통 질문의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고, 여기서 주어지는 공통 질문들은 대부분 시사와 관련이 되어지고 또는 의학과 관련이 되어진 이런 공통 질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공통 질문에 대한 면접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시사 상식을 많이 갖추시는 게 필수적일 거예요. 그렇죠? 이런 공통 질문에 나오는 질문의 내용들은 여러분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또는 한 번도 듣지 못한 질문은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게 질문으로 나오겠죠. 왜? 그래야 답변할 수 있으니까. 학생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주 어려운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게 되어지면 틀림없이 답변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고, 답변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 보면은
결국 대학에서 올바르게 학생들을 평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공통 질문으로 주어지는 질문들은 우리가 한 번쯤 다 들어봤었던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대신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그 질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든가 자신의 논리를 주장한다든가 이럴 때에 그러한 내용의 깊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공통 질문이 주어지게 되어지면 학생들끼리 비교평가가 수월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개별 질문과 공통 질문을 같이 진행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개별 질문이라고 한다면 결국 학교생활 기록부나 또는 자기소개서를 통한 개별 질문과 공통 질문을 같이 진행하게 되어지면 장점은 공통 질문을 통해서는 학생들끼리의 비교평가를 물을 수가 있고, 개별 질문을 통해서 학생이 고등학교 때 활동하고 경험하셨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그 학생의 가지고 있는 발전 가능성이라든가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나 가치관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런 대학들이 대구 카톨릭대, 경상대 또는 동국대학교 경주나 건국대 글로컬이나 중앙대학교, 카톨릭대학교, 경희대, 아주대 같은 학교들이 이런 유형의 면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제출서류 기반의 면접, 보통 10분에서 20분 정도의 면접인데, 제출서류의 면접이라고 한다면 학교생활기록부, 여기에다가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학교는 자기소개죠. 학생부와 자기소를 기반으로 한 면접이거나 또는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는 학교들은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한 면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대략적으로 면접 시간은 10분에서 20분 정도 면접이 주어져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학교들이 인하대, 원광대, 단국대, 천안, 강원대, 순천향대, 충남대, 을지대, 재전이나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선발전형이나 전남대, 가천대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런 제출서류 기반의 면접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유형의 문제가 나오죠. 첫 번째는 공통질문,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 개별 질문이 주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공통질문으로 우리가 뻔히 아는 질문은 바로 뭐냐면 지원 동기를 물어보겠죠. 지원 동기. 그럼 이제 그 지원 동기에 대한 공통적인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끼리, 지원자들끼리에서의 비교평가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공통질문으로 주어질 수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겠죠. 10년 후에 자신이 어떠한 의사의 모습이 되어질지를 한번 상상하고 이야기해봐라 라고 하는 게 만약에 공통질문이라고 한다면 그 질문을 통해서 비교평가가 이루어질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개별 질문이 주어지죠. 개별 질문이라고 한다면 학생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또는 세부능력의 특기사항이라든가 진로 자율활동과 관련이 되어진 내용들이 기술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대학들마다의 면접의 유형을 뚜렷하게 구분짓기 참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대학교는 MMI 면접이다, 어느 대학교는 꼭 공통질문 면접이다,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짓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게 구분짓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면접의 유형을 구분지으면 약 5가지 정도의 의대 면접의 유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첫 번째 중 다중 미니 면접 형태의 30분에서 60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는 MMI 형식의 면접을 보는 학교들, 그 다음에 재심은 기반의 논술형 면접을 보는 연세대나 고려대학교, 그 다음에 개별 질문 없이 공통 질문만으로 구성이 되어지는 영남대, 건양대, 가천대, 전북대 같은 학교들이 거기에 해당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개별 질문과 공통 질문을 병행하는 학교, 대표적으로 경희대 같은 학교가 이에 해당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나 자소서를 기반으로 한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상 면접은 연세대, 고려대학교의 면접, 재심은 기반의 면접을 뺀 나머지의 면접의 유형들은 대부분 다 비슷한 유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학생이 대학에 제출한 학생부 자소서에 대한 학생부나 자소서에 대한 면접에 대한 대비를 진행하시면서 그 다음에 공통 질문과 관련이 되어진 면접의 준비를 같이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원하는 대학교가 인하대나 원광대나 단국대, 천안을 준비한다고 해서 제출서류 기반에 대한 면접만 준비하실 수는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제출서류 기반의 면접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간단하게 한 장짜리의 제시문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연세대, 고려대를 뺀 나머지의 면접의 유형들은 대부분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게 학생이 대학에 제출한 서류에 대한 면접 준비. 그쵸? 두 번째는 공통 제시문에 대한 면접 준비를 같이 병행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면접의 유형은 이렇고 면접의 방식도 마찬가지로 한 4가지 정도로 나눠지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비대면 동영상 업로드 형식으로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가 아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미래, 카톨릭 관동대학교가 이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비대면은 비대면인데 실시간 동영상 업로드예요. 고신대 같은 경우가 실시간 동영상 업로드 형태의 면접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런 경우들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보통 재외국민 전형 같은 경우도 실시간으로 줌이나 스카이프를 이용을 해가지고 학생과 직접 면접관이 실시간으로 동영상으로 면접을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랬을 때 질문으로 주어지는 면접들은 대부분 학생 개별 면접, 다시 말해서 제출서류 기반의 면접에서 주어질 수 있는 일반화되어진 질문들이 주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면접들 같은 경우들은 미리 예상되어지는 문제와 거기에 대한 답변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연세대학교나 카톨릭 관동대학교는 1차 발표 이후에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 1분이나 1분 30초짜리 영상을 직접 만들어서 올리면 되니까 면접에 대한 부담이 좀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지만 고신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실시간 면접이다 보니까 면접의 부담을 다소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자, 다음으로는 현장에서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 있는데 현장 면접 중에서도 비대면 녹화 면접을 보는 경우 이 비대면 녹화 면접은 비대면 동영상 업로드와는 다르죠. 직접 현장에 가서 예를 들어서 입학사정관은 옆 강의실에 계시고 학생은 그 바로 옆방에서 카메라를 보면서 주어진 제시문을 읽고 답변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실제 대면 면접과 큰 차이는 없어요. 대신 이제 대면 면접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마스크를 벗기가 어렵다 보니까 학생의 얼굴이나 인상착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녹화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 많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비대면 녹화 면접의 형태로 보게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대학별 면접의 유형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미래 창의인재 전형은 면접 일자가 10월 14일에서 16일 면접 일자라는 것보다는 동영상 업로드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기간 동안에 비대면 동영상 업로드고요. 패스, non-패스로 형태로 반영이 되어지게 되고 면접 질문 사전 공지, 면접 대상자 발표할 때 면접 질문이 사전에 공지가 되어지고 수험생이 면접 질문에 답하는 과정을 녹화하여 지정된 기간에 수험생이 업로드하는 형태의 면접을 보게 되어집니다.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은 현장 비대면 녹화 면접인데 제시문을 바탕으로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적인 학업적인 역량들을 평가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면접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수능 전에 면접을 보다 보니까 사실은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구카톨릭대학교 학생부 교과 DCU 자기추천 전형은 면접이 11월 20일인데 의예과는 MMI 다중 미래 면접을 실시해요. 면접관이 자체적으로 질문한 면접, 다시 말하면 개별 면접과 그 다음에 공통 인성 면접을 보게 되어지는데 10월 초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가 되어지고 보통 공통 인성 문제는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주어집니다. 자, 전년도의 기출문제를 한번 보여드리면 면접의 유형이 어떤 식의 면접인지 우리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세대학교 미래 활동 우수형, 연세대학교 미래 교과 우수자 전형의 면접의 질문 문항이 다르죠. 결국은 연세대학교 미래는 전형의 유형에 따라서 주어지는 질문 문항이 다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전년도에서는 1시간, 전년도에는 답변 시간은 1분 이상 또는 1분 30초 이하로 해서 답변을 하게 되어지는데 질문의 내용을 보면 타인과 갈등 또는 집단 내에서의 갈등을 자신의 소통과 배려 능력으로 해결해본 경험을 말하고 그 일로 인해 교훈을 설명해 보시오 라는 게 질문 문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미래 교과 우수자의 질문 문항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봉사나 기여한 바를 말하고 이 경험을 통해서 얻은 교훈을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는 게 질문 문항이었어요. 첫 번째는 이런 질문 문항에서 가장 큰 고민은 첫 번째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는 거죠. 답변 작성하시게 될 때 여러분이 꼭 피하셔야 되는 거는 자기소개서의 내용과 겹치지 않도록 해야 될 거다. 물론 교과 전형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없을 수 있지만 학교생활 기록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내용을 따서 붙인다거나 이런 내용들보다는 조금 더 자신의 경험이 솔직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첫 번째 고민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학생들과 조금 더 차별화되는 게 좋겠죠. 내가 의대를 원서를 쓴다고 해서 모든 질문의 문항에다 의학과 관련이 되어진 부분들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서 덧붙이려고 하는 것보다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만들어 나가는 게 되게 좋고, 그 안에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뭔가의 그 독창성과 우수성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문항을 작성하고 발표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면접의 부담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모든 면접이 중요하지 않은 면접이 없죠. 그러니까 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건 전년도에는 이렇게 1분이나 1분 30초 정도의 형태였지만 아마 올해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보다 조금 더 질문 내용이 구체화되어지거나 아니면 영상 업로드의 시간이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요. 카톨릭 간동대학교 정도는 5분 정도로 영상 업로드 시간을 정하고 있는 거로 봐서 제 생각으로는 연세대학교 미래도 마찬가지로 영상 업로드 시간이 좀 더 길어지고 질문 문항이 조금 더 길어지고 질문의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대구 카톨릭 대학교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면접관이 개별 면접을 진행하면서 인성 관련되어진 3개의 질문 문항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질문 문항은 이거였었어요. 자, 아래의 제시문을 읽고 면접위원 질문에 답을 하시오 라고 하고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다음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의 학생 학습 윤리 강령 중 일부다. 윤리 강령을 보니까 첫 번째, 나는 인격적, 학문적 정직함을 실행할 것이다. 세 번째는 나는 타인의 권리와 재산을 존중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는 개인 사상 그리고 견해의 차이에서 배우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며 편협한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학생 학습 윤리 강령인데요. 여기에 대한 질문은 첫 번째, 의과 대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학문적 정직함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의과 대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격적 정직함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의과 대학생 사이에 견해의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윤리 강령을 통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생각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어 제시문이 주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면접 시에 영어 제시문이 주어지는 학교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구 카톨릭 대학교나 또는 대표적으로 울산대 같은 경우도 영어 제시문이 주어질 수 있고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도 영어 제시문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어지는 영어 제시문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지금 보는 것처럼 사용되고 있는 어휘나 표현들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긴 하지만 간접적이나마 첫 번째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영어적인 능력들을 평가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영어 제시문이 섞이게 되어지면 결국은 가, 나, 다를 통해 가지고 지문에 대한 이해, 논리력 이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생의 역량과 능력들이 평가가 되어질 수 있겠죠. 대신 이 사용이 되어지는 영어 제시문의 표현들이나 단어들이 중의적 표현이 있거나 함축적인 단어들이 사용이 되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석에는 그렇게 어려운 점이 없을 것 같아요. 대신 이런 지문들을 많이 경험해 보지 않으신 학생들은 학습에 부담이 되거나 면접의 지문을 처음에 받았었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질문 내용을 보면 의사는 스스로 건강을 해치는 습관을 가진 환자를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이 의사라면 자기 파괴적 습관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환자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라는 게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질문 내용들은 평상시에 본인이 의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뚜렷한 열망 또는 가치관을 가지고 평상시에 의사에 대한 직업적 어떤 그 관심 그리고 노력을 꾸준히 해온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이 나왔었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쉽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수능 준비 내신 중심 위주로만 공부를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사에 대한 뚜렷한 열망이라든가 의학적 지식이라든가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지문이 어렵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지지만 본인의 생각을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지문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제시문들을 많이 읽고 그리고 그걸 표현하고 그리고 다른 학생들과 그걸 어떻게 차별화시켜서 말할 것이냐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질문이 묻고자 하는 논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잡아내는 능력, 이런 부분들을 면접 수업을 통해서 적용을 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인성 문제는 뭐였었냐면 보건복지부는 2020년 10월 7일 보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현재 낙태가 가능한 임신 주차에 대한 종교계와 사회단체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질문 1. 낙태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죠.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주로 MMI 형식의 면접에서 주어지는 질문, 공통질문의 문항들은 우리가 한 번쯤 알고 있거나 대부분 다 들어봤었던 내용들을 주제로 삼고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깊이 있게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고 독서를 하거나 관련되어진 기사들을 읽거나 정리했었던 사람이라면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논리적으로 또 자신의 주장을 솔직하게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던 학생들이 아니라면,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라고 하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답변이 대부분 뻔하거나 다른 학생들과 특별한 차이점이 없는 일반적인 내용들을 열거하다가 글이 끝날 가능성이 높겠죠. 주장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질문 내용은 어렵지 않지만 결국 이 일반화되어진 질문을 통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의학이나 생명과학에 대한 관심도 또 준비 정도를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한림대학교, 그 다음에 가톨릭대학교, 고려대학교의 면접의 유형을 간단히 보면 한림대학교는 MMI 형태의 구설 면접이고 총 면접 시간은 30분 정도 3개의 방에서 이용하니까 서울대나 울산대에 비해서는 MMI 형식의 면접이라 하더라도 면접 시간이 길지는 않아요. 하지만 면접의 난이도는 비교적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가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은 인적성 면접을 포함하여 개인별 20분 내외의 면접을 진행한다. 상황 숙지를 위해서 시간을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상황 숙지를 위해서 시간을 부여한다는 얘기는 제시문이 주어진다는 얘기죠. 결국 제시문 기반의 면접과 인적성 면접, 제출 서류 기반의 면접을 병행하는 구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고려대학교는 비대면 화상 면접이고 제시문 기반의 면접으로 면접 준비 시간 21분 그리고 면접 시간 약 7분 정도의 논술형 면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나와 있는 하나의 예는 가톨릭대학교의 예입니다. 가톨릭대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방식의 면접을 진행하는데 첫 번째는 대학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기반 개별 면접과 그 다음에 제시문 면접이시고 이런 제시문에 대한 상황 이해, 다시 말해서 시간이 주어지죠. 그렇죠? 별도의 시간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면접을 보게 되어지는데 보는 것처럼 2분 동안 제시문을 읽고 7분 이내로 면접관에게 답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질문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봤는데 읽어보시면 망막 색소 변성증은 성인에게 발병하며 점차 시력이 저하여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질병으로 유전자 결함이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여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망막색소 변성증의 발병을 예측할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질문 내용을 보면 질문 1. 자, 공공항공사는 조종사 교육과정 지원자에게 망막색소 변성증의 유전자 변별, 선별 검사를 시행하려고 한다. 공공항공사의 이러한 방침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하는 걸 묻고 있죠. 하지만 이 지시문을 보시게 되면 아시는 것처럼 이 제시문 자체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주장이나 가치관을 평가하는 제시문이 아니죠. 이 제시문을 보시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학이나 의학과 관련이 되어진 기초적인 지식이나 지성 면접에 해당이 되어진다. 결국 간접적으로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역량과 대학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면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접들은 난이도가 높고 학생들 사이에서의 변별력이 충분히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학생들 간의 점수 구간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면접의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죠. 이런 질문에 이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평상시에 본인이 의학과 관련이 되어진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해 되어진 기초 지식을 갖추는 거 당연히 중요할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능 이후에 우리가 준비한다고 한다면 다양한 제시문을 통해서 예상되어지는 제시문을 정리하고 그걸 통해서 굿을 발표하는 연습들을 하고 이를 통해서 실전력을 배양하고 자신감을 고취하는 역할들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의대의 면접은 아시는 것처럼 일반 대학의 면접에 비해서 면접 시간이 길죠. 일반 대학의 면접들이 대부분 10분 정도의 면접이라고 한다면 의대 면접들은 대부분 제시문의 기반의 면접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20분 또는 30분 또는 40분, 1시간 정도의 면접이다 보니까 면접의 난이도가 높고 면접의 비중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면접 준비를 하시는 대부분의 학생들,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실상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가 면접을 조금 일찍 시작하죠. 연세대학교 미래는 10월 16일이 면접일이고 동영상 업무가 14일에서 16일 정도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은 10월 11일에 1단계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면접 일자가 16일, 17일인데 수능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접이 논술형 면접이다 보니까 면접의 비중이 크지만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다는 점, 이런 점이 어려운 점이고, 그 다음에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면접을 바로 실시하는 학교가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 경북대학교, 대구카톨릭대, 계명대, 고신대, 가천대, 인하대 같은 학교들은 사실상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거의 바로 시험을 보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사실상 없고, 우리가 면접을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면접 일자가 대부분 언제인 경우냐면 적어도 11월 27일 정도 이후에 보게 되어지는 서울대학교, 강원대, 동국대, 경주 또는 단대, 천안 같은 경우는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면접 준비가 어렵다는 거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의대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점은 뭐냐면 의대 면접 자체가 어렵다. 왜 어렵다? 다양한 제시문이 주어지게 되고 다양한 역량들을 평가하고 면접 시간이 길기 때문에 면접의 부담이 크죠. 우리가 면접 준비를 그렇게 평상시에 준비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준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수능 체제가 대부분 다 걸려있다 보니까 우리가 수능 때까지는 거의 면접 준비 없이 수능에 올인해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1단계가 붙어야만 대부분 면접을 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또 1단계 합격 여부도 고려하셔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들은 수능 이후에 면접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이프리뷰에서는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학교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영남대, 대구카톨릭대, 그 다음에 건양대학교, 그 다음에 카톨릭 관동대학교, 연세대학교 미래나 성균관대, 고려대학교, 경북대 같은 학교들은 학원에서 면접 수업이 대부분 다 진행이 되어집니다. 보통 4시간씩 해서 3일 정도로 구성이 되어지고요. 한 반의 인원은 4명에서 5명 정도로 수업이 진행이 되어져요. 이런 그룹 수업을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그룹 수업이 안 맞으시는 분들은 1대1 수업 또는 1대1로 화상을 통해서 수업이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면접 준비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수능에 흔들림 없이 수능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면접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 수능을 잘못하면 못 볼 수 있죠. 수능 못 보면 모든 게 다 끝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학부모님들은 면접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중요하지만 수능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면접의 시간을 투자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학원에서 수업하는 수업이 3시간씩, 4시간씩, 3일 12시간 수업하는 수업이거나 아니면 일정이 잘 안 맞으시는 분들은 1대1로 방문해서 수업하시거나 아니면 멀리 계시는 분들은 줌을 이용해서 화상으로 수업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수능 이후에 면접을 진행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능 이후에 보는 학교들이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대, 계명대, 인하대, 동국대, 경주, 단대, 천안 이런 학교들은 지금 어떻게 하시냐. 1차적으로 먼저 어느 대학교의 면접을 들을지 안 들을지를 결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가끔 이제 부모님들이 전화해서 어느 대학교 면접을 언제 진행하냐, 몇 시간 수업을 하냐, 어떤 식으로 수업하냐 물어보시는데 물어보고 답변 드리고 난 다음에도 사실 답이 안 나오죠. 왜? 수능을 본 것도 아니고 1단계를 붙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될지도 모르고 또 지금 상황과
실제 수능을 보고 난 다음에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실 분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1차적으로 먼저 수능 이후에 면접을 예약하시게 될 거예요. 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면접은 논술이 아니에요. 논술이 아니라는 얘기 뭐냐면 논술은 한 강의실에 30명, 40명, 50명을 놓고 수업을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학원들도 있죠. 하지만 면접은 한 강의실에 20명, 30명을 놓고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 교과 면접이라든가 고려대학교 계열적 합성처럼 논술형 재심원 면접이라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칠판 수업을 하면서 내용 설명을 하는 게 핵심이 아니거든요. 논술은 설명을 한다면 면접에서 중요한 건 학생이 재심을 받아서 얼마나 많이 발표하고 구술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수업을 하는데 인원이 10명 이상이다 또는 6명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사실 면접의 효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면접은 많은 제시문을 받아서 많은 발표를 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면접의 인원이 대부분 5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 또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 또 수업을 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 이게 제한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1차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예약해서 수업을 들어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실제 나중에 가면 수업을 듣기가 되게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 얘기가 학원에 빨리 예약하고 등록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전년도에는 사실은 약대가 없었죠. 그런데 올해 약대가 들어왔고 아시는 것처럼 약대의 평균 경쟁률이 거의 40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나왔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학원에서도 의대만 면접을 진행했다면 올해는 약대까지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면접 수요가 상당히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접은 그렇다고 해서 한 반에 20명, 30명씩 놓고 수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구조가. 대부분 다 한 반에 많아봤자 4명, 5명, 6명 정도밖에 인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학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학생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다 이거죠. 그렇죠? 선생님들도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필수적으로 예약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고 말씀 나온 김에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혹시라도 우리가 면접 수업을 되게 되어 때 한 반의 인원이 만약에 10명이다. 이런 학원에 절대로 갇히면 안 돼요. 우리가 학부모님들이 잘 모르시다 보니까 어디 학원이 유명하다고 하더라. 어떤 학원에서 어쩌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학원 이름을 보고 그냥 면접을 논술처럼 생각하시면서 10명, 15명 수업하고 선생님이 칠판 수업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학생이 한 명씩 붙어가지고 구술 발표하는 이런 식의 면접을 따라가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논술과 면접에 대한 이해를 전혀 못하시는 분이에요. 면접은 직접 제시문을 주고 선생님이 그걸 직접 구술하고 학생이 발표하고 말하는 부분들을 직접 수정해 줘야 됩니다.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 선생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를 책임을 지고 지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이퍼리뷰에서는 어떻게 진행하냐면 수능 이후에 면접을 진행하실 분들은 어떻게 하셔라. 제일 첫 번째는 먼저 예약을 하시게 될 거예요. 예약하시고 지원하신 대학을 저에게 다 알려주시고 그럼 학원에서는 한 120% 정도 정원을 잡아서 미리 강의실이나 선생님이나 면접의 수업에 대한 준비들을 미리 다 하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1차 합격하시고 난 다음에 면접 수업을 들으시겠다 그러면 연락을 주시면 그때 첫 번째는 그룹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겠죠. 한 반에 인원이 4명이나 5명 정도로 해서 그룹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고 그룹 수업이 잘 안 맞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1대1 개별 수업을 하시거나 1대1 개별 수업도 오셔서 방문 상담을 하거나 수업을 하거나 거리가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은 화상을 이용해서 줌을 이용해서 1대1 수업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기의 시간에 맞춰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혹시라도 미리 예약하셨는데 만약에 수업을 안 듣게 됐다. 그러면 예약금은 전액 다 돌려드려요. 왜 그러냐면 논술 전형에 비해서 면접 전형 같은 경우들이 일반적으로 1단계에 통과 안 될 비율이 좀 높죠. 수능 체제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그 다음에 1단계에 통과도 비율이 있다 보니까 학원에서 원서 지원하시고 학원에서 면접 신청하시고 학원에 면접 수업을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일반적으로 1단계가 안 돼서 나중에 환불을 받으시는 분들을 보면은 보통 한 20% 정도는 환불 비율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약하신 분들 혹시라도 수업을 안 들으시게 되어지면 전에 예약하셨던 금액을 다 환불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의대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대 면접의 난이도도 높고 면접 시간도 길고 그리고 이런 면접도 처음 경험해 보는데 문제는 여기에 맞춰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거의 없다라는 점, 이런 점들도 어려움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면접 수업 자체가 많은 인원을 두고 수업할 수 있는 구조가 못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지 않으면 나중에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면접 학원을 찾으려고 하면 되게 어려우실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꼭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제 수능 이후에 대한 면접을 준비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의대 면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궁금한 점들은 하이퍼립 전화 주시면 제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